네, 어지간하면 대형 호재,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비트코인의 대형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델 컴퓨터가 회사 자산으로, 회사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담고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렇게 회사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나가면서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회사 아시죠? 네,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보다 시가총액이 3배 이상 큰 회사, 바로 그 회사가 델 컴퓨터죠. 정확하게는 델 테크놀로지스인데, 자, 이런데요. 자,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델 컴퓨터가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마이클 델이라는 사람이 오늘 트위터에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의 캐릭터, 자, 쿠키를 좋아하는 쿠키 몬스터가 비트코인을 먹는 그림을 공유를 했는데요. 네, 마이클 델이 누구냐? 바로 시가총액 이 1000억 달러가 넘는 델 컴퓨터, 이 델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마이클 델이 공유한 그림은요, 원래는 이 비트코이너인 이 앤드류 비긴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위한 로고다 이러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집어삼키고 있는 비트코인 몬스터다. 자, 이렇게 비유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요, 마이클 델이 공유를 한 겁니다. 자, 그뿐만이 또 아닌 게 어제 마이클 델이 희소성은 가치를 창출한다. 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러자 마이클 세일러가 바로 그 글에다 답신을 달았는데, 댓글 달았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희소성이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을 마이클 델이 다시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분석 방법에 따라서는요, 마이클 델 분석 방법에 따라서는 기준에 따라서는 세계 14위가 되기도 하고 또 11위가 되기도 하는 하여튼 세계 최고의 갑부 중 한 명인데 이 마이클 델이 델 컴퓨터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뛰어드는 게 아니냐, 이미 개인적으로는 사들여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추측이 아닌 게 이 사람이 비트코인과 이미 과거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면요. 네, 마이클 델 2014년 7월에 이 델 컴퓨터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제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실제로 어, 여, 85개, 85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받고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5만 불 정도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회사 웹사이트에서 직접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 전에는 비트코인으로 특정 모바일 상품권을 사서 그걸로 델 컴퓨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몇 달 뒤에 아예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2014년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을 때도 아닙니다. 벌써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회사 제품 결제에 도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결제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오래가지 않아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중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2017년에 또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할 때는 이 마이클 델 이 사람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블록체인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보다 시가총액이 3배 이상 큰 회사이자 당장 60억 달러의 현금을 쥐고 있는 델 컴퓨터가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처럼 우리도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자산으로 보유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자, 이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자, 이건 정말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보다 훨씬 큰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대열에 동참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요. 회사 차원이 아니라 마이클 델, 이 개인이 그동안 비트코인을 사들여 왔다거나 앞으로 사들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뉴스만 나와도 빅뉴스인데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사들이는 전략을 이렇게 큰 회사가 발표를 한다면 아마도 대박 뉴스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희소성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트윗을 본인이 직접 올리고 거기다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희소성이다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 또 그걸 공유하고 자, 이런 걸 보면 개인이든 회사 차원이든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영국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 영국 총리죠. 네, 뜬금없이 왜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영국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러실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관련이 있습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이 영국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네, 리시 수낙 바로 이 총리까지 초청을 해서 청중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이게 뭐 매년 여는 행사인데 여기서 수낙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영국의 수낙 총리는 이 집권당 차원에서 영국에서 오래전에 폐지한 그 징병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군대에 가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든가 아니면 경찰서, 뭐 소방서, 응급의료시설 뭐 이런 데서 대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날 이벤트에서 만약에 그러면 군대 가거나 대체 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수낙 총리가 한 말이 복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안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무슨 징계를 한다는 거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운전면허를 뭐 안 주는 방법도 있고 금융 서비스를 제한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군대를 안 간다, 복무를 안 하겠다 이러면 은행 이용을 제한을 하거나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뭐 은행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뭐 쓰지 못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제한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수낙 총리 어떤 사람이냐? 네, 이 수낙 총리죠. 바로 G7 국가들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홍보 대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도 은행에 있는 돈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동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영국 은행들이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 은행 계좌를 중지시키고 제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캐나다에서는 정부 비판 시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도네이션을 하는 사람들, 이 싸잡아서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하는 그런 일이 또 코로나 때 일어났었죠. 근데 국민을 통제하고 검열하고 싶어 하는 정부, 국가기관이 비트코인을 싫어하고 그래서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권력기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돈으로 만들어진 게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성격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